안녕하세요. 이태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멜버른에서 소규모 아파트를 직접 개발을 하고 분양까지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호주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한번 엄청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은 살짝 주춤한 상태인데요. 멜버른에서 집 한 채를 지어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좀 쉽지, 예전같이 그렇게 다시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예전에는 집이 한 채만 있던 그런 땅인데 거기에 소규모 아파트를 개발을 하시고 그리고 직접 분양까지 하는 프로젝트들을 하고자 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개발 행위 허가를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2개가 있고 곧 허가 다 나와서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도 있고 해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좀 부동산 개발을 직접 한다고 하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 예전에는 그냥 집 싱글 패밀리 하우스 한 채만 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대단지 아파트는 사실 여기는 없잖아요. 좀 큰 부동산 개발 회사들, 예를 들면 뭐 페이스나 이제 이런 데서 하는 프로젝트들도 보면 끼케야 100세대, 200세대가 거의 맥스고, 물론 이제 CBD에 엄청 초고층으로 들어가는 그런 초고층 타워 프로젝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제 CBD 바로 이제 주변 지역에 아파트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좀 크게 진행되는 프로젝트들도 보면 뭐 큰 프로젝트가 뭐 200세대, 150세대 이렇고요. 보통은 좀 50세대 뭐 50세대도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고층으로 안 짓는 이유도 있고, 멜번 시티에서 제가 원하는 그림도 CBD는 굉장히 초고층으로 아주 밀집된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 벗어난 그 지역들 있잖아요. 1기 신도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리치몬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츠로이, 그 다음에 요새 또 호솔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짓는 것 같고요. 바로 그 CBD를 둘러싼 CBD에서 뭐 한 차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그 지역들의 이제 중간 정도의 밀도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아파트로 개발하는 걸 굉장히 장려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하우스였거나 아니면 타운하우스였던 것들을 너무 오래된 경우에 이제 넉다운을 리빌드를 하게 될 경우 한 10층, 12층 뭐 요 정도 높이로, 아니면은 지역에 따라서는 뭐 한 5층, 6층 정도 높이, 5층, 6층 정도의 아파트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밀도의 지역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제 호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멜번도 마찬가지지만 호주의 공통적인 문제죠.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도시의 주변으로 확장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넓은 땅에 큰 집을 짓고 살고는 쉽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계속해서 도시에서 좀 더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신도시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집만 한 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 가버먼트 입장에서는 인프라를 다 깔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도 학교도 지어줘야 되고 병원도 지어줘야 되고 쇼핑센터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뭐 상하수도 시설서부터 뭐 도로 문제서부터 그래서 이게 계속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반 스프롤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래서 이제 가버먼트 입장은 그만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만하고 가운데 지역, 그러니까 너무 도심 말고 그 중간 지대를 밀도를 좀 높여서 어반 스프롤을 막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시 한가운데를 둘러싼 지역, 요 지역에 있는 부지들은 여기 이런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싶을 정도의 작은 땅에도 아파트 허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3개가 있는데 2개는 에센도온에 있고 하나는 노스바린에 있는 부지인데요. 지금 노스바린에 있는 부지는 한 1000제곱미터가 조금 안 돼요. 900제곱미터 정도의 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막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싶은 사이즈의 그런 땅이잖아요. 원래는 오래된 집이 한 채가 있던 땅인데 코너 부지거든요. 그리고 큰 길에 있어요. 트램이 다니는 길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건축주 분께서 여기다 뭘 할까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시다가 아파트를 제안을 저희가 드렸고 이거 이대로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접수를 한 상태고요.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 고층으로, 그러니까 뭐 좀 많이 층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수익성이 좋으니까 근데 층수를 계속 더 올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 개발행위 허가를 접수하기 전에 프리 애플리케이션 미팅이라는 걸 이제 카운슬과 하는데 타운 플래너 이제 여러분들 관계자분들 오셔서 이제 프리 애플리케이션 미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 이 정도면 허가해 주겠다 뭐 아니면 한층 더 올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대충 이제 분위기 파악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그 프리엠 미팅을 했는데 여기는 뭐 3층 이상을 주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층까지만 짓는 걸로 해서 3층짜리 아파트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 1층에 주차장 넣고 그 다음에 1층에 유닛 4개, 2층에 유닛 4개, 그리고 3층에 유닛 2개 이렇게 해서 10개 유닛이 들어가는 아파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 900제곱미터만 돼도 그러면 아파트 지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900제곱미터가 안 돼도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한 800제곱미터, 75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로 개발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사이즈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지의 폭이에요. 이렇게 좁고 긴 그 직사각형 형태의 부지이잖아요. 그런데 이 좁은 면의 폭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주차를 지하층에 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 주차 계획을 하려면 최소한 18m 정도는 폭이 나와줘야 좁은 면이 한 18m 정도는 폭이 나와줘야 그 이중 주차가 계획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뭐 한국에서도 많이 쓰지만 그 기계주차를 넣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막 엄청 선호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섞었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뭐 스태커라고 해가지고 이제 2개 층에 넣어서 이제 한 3개 주차 칸에 한 5대가 들어가는 그 스태커 같은 게 이제 그런 거는 좀 쓰기도 하고요. 부분적으로 부족할 때. 근데 이제 웬만하면 자가 주차 방식을 우선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최소 폭은 한 18m 정도를 갖는 땅이라면 750제곱미터만 넘어도 아파트로 계획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보면 대부분 1000제곱미터 내외인 것 같아요. 샌돈에 지금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난 프로젝트 하나는 1007제곱미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땅은 큰 길에 있지도 않고요. 큰 길에 그 뒷블럭이에요. 그 이면 도로에 있는 땅인데,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이제 3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땅이 부지가 사이즈가 좀 되니까 4층으로 계획을 해서 그 프리 애플리케이션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타운 플래너 분들이 여기 5층까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우리가 조금 더 밀도를 높이려고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러니 5층까지 지어도 된다. 그러셔가지고 지금 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땅도 원래는 그냥 오래된 집이 한 채가 있는 땅이에요. 근데 1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1007제곱미터잖아요. 1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그 한 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땅을 정말 어디에 사느냐가 굉장히 수익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센돈에 있는 이 땅에는 저희가 원래 4개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변경을 해서 5개층으로 설계를 했고, 총 유닛은 24개 유닛이 나왔고요. 그리고 개발 해외 허가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 하나는 이건 이미 허가 나와가지고 허가 나온 지도 좀 됐고, 공사를 이제 들어가려고 착공을 앞둔 그런 땅인데, 여기는 사실은 아주 큰 길에 있고요. 그리고 상업도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1층에는 이제 리테일이 들어갈 거고, 이 건물은 사실 이제 헤리티지 오버레이 지역이고, 건물도 헤리티지 건물이에요. 헤리티지 건물은 참 어려운 게 많은데, 어떤 헤리티지 건물은 그냥 정말 파사드만 남기고 안에는 다 털어내고 위에 타워를 쭉 지어도 되는 그런 헤리티지 건물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헤리티지 건물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존하라고 하는, 못 건드리게 하는 그런 헤리티지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따로 또 영상을 한번 찍기는 할 텐데,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이기는 한데 그거는 헤리티지 건물을 사셨어요. 굉장히 시내에서 굉장히 거의 시내죠. 시내에 있는 땅이라서 한 4밀리언 정도 되는 땅을 사셨는데, 건물을 사셨는데, 당연히 이분은 파사드만 남기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오신 거죠. 근데 저희가 검토하고 이제 이런저런 미팅을 해본 결과 아파트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땅을 사시기 전에 저희한테 좀 미팅을 하고 컨설테이션을 좀 받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헤리티지 건물 같은 경우는 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개발을 해보시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하신 게 건축비잖아요. 도대체 건축비 예산을 얼마나 잡아야 되냐.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레벨에 따라서 건축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엄청 복잡하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그렇게 정말 정확하게 공사비를 계산할 필요는 없고, 감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냥 감만 잡으실 수 있게 드리는 그런 공사비 안내를 드리면, 이제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지하주차장은 당연히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건축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주차 안 되고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는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당연히 이제 넣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아파트를 주로 렌탈 유닛으로 계획을 하실 건지 아니면 오너 어큐파이드 유닛으로 그 계획을 하실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마감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건축비가 달라질 거잖아요. 뭐 어떤 팀버 플로어링을 깔 거냐, 어떤 정도 피니쉬에 뭐 주방을 넣을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베이직한 레벨, 그러니까 아주 미니멈 렌탈 용도가 많으시겠죠 아마.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통 건축비를 한 제곱미터당 3,000불 정도 봐요. 호주 이제 예전 아파트들은 뭐 그렇게까지 뭐 에너지 세이빙이나 뭐 흡음, 어쿠스틱 관련된 것들 이제 이런 아니면 파이어 레이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지금처럼 잘 돼 있진 않았었나 봐요. 네, 요즘은 이제 당연히 스프링클러 다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방과 방 사이에도 이제 흡음재 다 들어가고, 그리고 단열재도 네, 저희 이제 7스타 레이팅에 맞춰서 단열재도 다 들어가야 되고, 창호도 그렇고, 뭐 이제 그래서 그런 기준 정도는 다 맞추되, 안에 인테리어를 전혀 이제 호화스럽지 않게 아주 그냥 베이직한 정도로 했을 때 저희가 한 3,000불 정도 제곱미터당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거보다 조금 나은 그죠? 그거보다 조금 나은 아파트로 계획을 하게 되면 한 4,000불 정도.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 그 호주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뭐 그래도 밀레 어플라이언스 들어가고 뭐 그 대리석 탑도 쓰고 이제 이러면 한 4,000불 정도로 저희가 해보니 그 정도는 나오더라 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설계 다 하고 건설사들 여기저기 미팅해서 견적 받아서 그때 이제 더 정확한 그 공사비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지가 나와야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할 때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자료를 내야 되잖아요. 예상 공사비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기획 단계에서 쓰는 그냥 러프한 공사비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어큐파이드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제곱미터당 2,000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워터 레벨이 어디냐, 뭐 또 지하 1층만 파냐, 지하 2층까지 갈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세부적으로 부지가 결정이 되고, 뭐 측량도 다 하고, 뭐 그 부지에 대한 모든 이런 정보들을 다 가졌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공사비를 잡아볼 수 있는 거고요. 한 초반에 이제 러프하게 잡을 때는 그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아주 쉬운 케이스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아마 이제 완전 좋은 그 지역은 아니더라도 조금 벗어난 지역 있잖아요. 뭐 리치몬드, 허던, 캠버웰 이런 데 말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더 멀어진 지역. 하지만 트레인 스테이션이 멀지 않은 그런 곳에 뭐 한 2밀리언 정도의 부지를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토지 매입 비용이 2밀리언이고요. 그러면 보통 건축 면적이 이제 한 20세대 정도 짓는다라고 봤을 때 2,400제곱미터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2,400제곱미터 정도의 건축 면적을 가지면, 그리고 건축 단가는 한 3,500불 정도를 적용을 할게요. 3,500불 정도의 건축 단가를 적용했을 때 총 건축비는 840만 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총 투자 비용이 이제 10.4가 되는 거죠. 10.4 밀리언이에요. 10.4 밀리언인데 이제 거기서 뭐
뭐 레비도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설계비도 들고, 그다음에 또 뭐 레지스트레이션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그 컨설턴트들, 네, 이런 뭐 빌딩 서베이어한테 퍼밋 피도 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고, 뭐 구조 설계도 해야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비용을 다 해서 11 밀리언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들어간 돈은 11 밀리언인데요.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분양을 하냐면 아주 저렴한 원베드 같은 경우는 이제 500K, 그죠? 50만 불에서부터 보통 1 밀리언,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들은 이제 1.5 밀리언까지 잡아요. 원베드, 투베드, 쓰리베드를 보통 섞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층에는 아무래도 원베드나 투베드를 좀 넣고, 그리고 이제 올라갈수록 2층, 3층, 4층으로 갈수록 3베드를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하면 세대당 평균 분양가를 70만 불 정도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20세대를 70만 불로 곱하면 1,400만 불이 나오죠. 아까 11 밀리언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3 밀리언 정도를 이제 수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파이낸싱, 물론 훨씬 더 자세하게 쓰지만 파이낸싱 리포트까지 좀 만들어서 같이 계획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11 밀리언이 다 어디 있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파이낸스로 하세요. 거의 이제 11 밀리언 프로젝트라고 하면 한 3, 맥스 4 밀리언 정도만 그 건축주분이 부담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파이낸싱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2분이나 3분 정도가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땅 사실 때부터 좀 같이 사셔가지고 이제 이 프로젝트 전체를 이렇게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땅을 고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티에서 가깝다고 제일 좋은 것도 아니고요. 조금 멀어도 트레인 스테이션하고 가까우면 훨씬 좋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자체가, 그 카운슬이 얼마나 이제 그 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가, 이제 이게 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카운슬이 굉장히 이제 밀도를 높이려고 유도하는 그런 지역이면, 그러면 이제 5층, 6층 이렇게 이제 1000제곱미터만 넘으면 6층 이렇게 허가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훨씬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 고려를 해서 부지를 사야 되고, 뭐 또 사실 진행하다 보면 그 허가 과정에서 주변에 옵젝션이 좀 많아서 힘든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의 이웃을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땅을 어디를 살까에 대한 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를 그냥 한 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예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